사실 내 차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고 팔아도 차 바꾸기에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타시는 분도 많을 건데 이거는 원래 영업 비밀인데 중고차 가격이 미쳤습니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 주제는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라고, 절대 손해보실 필요가 없다, 이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오래된 차, 그리고 연식이 많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정말 많은 차, 10년 이상 되고 20만, 30만 이런 차 타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차를 바꿀까 하는데 사실 내 차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고 팔아도 차 바꾸기에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타시는 분도 많을 건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면 수출이 아주 호황기래요.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도 나가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사막 많은 중동 지역 이런 데도 이제 나가면서 오래된 차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사막 투어 이런 데도 막 30만, 40만 킬로짜리 차들이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 차 좀 더 타다가 여유되면 바꿀까 하시는데 지금이 사실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반떼 MD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소렌토 R 이런 거 되게 오래돼 보이죠? 확실히 오래됐거든? 15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키로수가 기본적으로 연식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보통 키로수가 짧아도 20만 이상이고 많이 탄 거는 뭐 37만, 42만 막 이런 것도 봐요. 근데 이런 차 만약에 내가 판다고 하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2, 300? 사실 이게 내수용으로 판다고 하면 2, 300 받기도 힘들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500도 안 되거든. 그리고 요거 아반떼 이런 것도 보면 아반떼 MD야 인기가 많지만 이 차 같은 경우 이런데 뭐 녹도 많이 쓸어 있고 본넷 같은 거 상품용으로서 가치가 있어 보여? 아니요. 그러면은 요거는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중고차로 팔아요, 만약에 차나두에서 매입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본넷도 지금 다 일어났죠, 페인트가. 이런 거는 사실 내수용으로 보면 상품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라이트도 좀 구리구리하죠, 색이. 이런 거 라이트 복원하는 데만 4, 50이라고. 작게 들어도 2, 30은 들어요, 라이트 복원하는 데만. 그러면은 차가 이거 얼마짜리야? 500도 안 하는데 라이트 복원하고 뭐 녹 잡고 새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뭐 하다 보면 상품화만 100만 원 이상 들거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맞을까 안 맞을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차, 키로수 많고 관리가 안 된 차, 내 차 상태가 내가 봐도 별로다, 이런 차 타시는 분들 조금 더 타다가 나중에 바꿔야지 하는데 지금 이런 차들이 수출로 정말 많이 나갑니다. 지금 보여드린 뭐 아반떼, 소렌토 R뿐만 아니고 오래된 스포티지 R, 그리고 산타페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산타페 DM, 아반떼도 뭐 더 오래된 HD, 그랜저 HG 차 아실 거예요. 그랜저 HG도 사실 이게 10년이 넘었고 이게 1000만 원 미만 해야 정상이거든. 1000만 원 미만의 차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출해서 들고 가는 가격이 6, 700까지도 나옵니다. 그것도 뭐 차 상태, 키로수마다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런 차들을 지금 내가 팔면 더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가격을 잘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차들 뿐만 아니고 사실 수출이 나가는 차는 너무 많겠죠. 저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의가 오면 이게 수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도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차도 있고 아닌 차들도 있기 때문에 내 차가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더라도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화 한 통 주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귀찮다고 안 알아보시지 말고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차 타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화해서. 제 차가 뭐 아반떼 MD인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관리가 정말 잘 안 돼가지고 엔진도 막 걸리고 키로수도 뭐 한 25만에 외판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럼 그거 내가 얼마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못 준다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수출이 안 나가면 100만 원도 못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사와서 수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수리해서 팔려고 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내가 차 사오는 돈보다 100만 원 드리는 돈보다 들고 와서 어느 정도는 구색은 갖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트는 깨끗이 안 해놓는다 쳐도 녹이나 이런 건 있으면 누가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런 차들이 수출해서 작게는 뭐 2, 300, 많게는 뭐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600만 원 뭐 이렇게도 들고 가요. 소렌토도 뭐 2, 300, 3, 400 받는 경우가 많고 최근 연식의 소렌토 말고 소렌토 R, 뭐 스포티지 R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랜저 HG도 수출해서 뭐 6, 700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격을 지금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되고 키로수 많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수출 견적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좀 차를 바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차나도 전화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디에 차를 팔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뭐 폐차 시킨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말소가 되고 수출로 나간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고객님 얼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스포티지 R 이런 거 있잖아요. 폐차비로 80만 원 받았대요. 키로수 얼마였어요? 뭐 한 33만 탔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차를 잘 모르고 내 차가 너무 키로수가 많고 이러니까 폐차밖에 답이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 근데 고개 같은 80만 원 주고 그 딜러 얼마 남겼을까요? 150, 200 이렇게도 남겼을 거야. 더 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뭐 300도 남기고. 이게 말이 되냐고. 고객이 돈을 더 받아가야지 왜 딜러가 중간에서 전화 몇 통하고 돈을 더 받아가냐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안 당할 거 아니야. 모르면 당합니다. 사실 나 같아도 딜러 일을 안 하는데 한 25만 탄 되게 오래된 차를 타고 있어. 제가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 나가는지 모르겠지 나는. 그러면은 딜러가 이거는 폐차를 하셔야 된다. 폐차비는 얼마 받을까요? 한 100만 원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팔 것 같거든. 그러면 딱 100만 원이 넘기는 순간 딜러는 약불을 외치면서 수출로 보낸다. 얼마를 받고 2배, 3배를 받고, 그리고 고객한테 이 정도 나옵니다 하고 돈 주고 지가 더 벌어가는 거지. 말이 200, 300이지 남들 한 달 월급 아니야. 잘 걸리면 그렇게 벌어가는 거거든. 딜러도 견적 알아보고 뭐 고생을 하니까 중간에 남겨먹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매입처럼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매입이라는 거는 내가 차를 사놓으면 언제 팔릴지 몰라. 빨리 팔리면 한 달 안에도 팔리는 거고, 오늘 샀는데 내일 모레에도 팔리는 게 차인데, 근데 안 팔리면 뭐 석 달, 넉 달, 1년도 가고 우리 돌잔치 한다고 하잖아요. 매입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갭이 좀 크고 이래도 이해를 한단 말이야. 차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인기차, 잘 팔리는 아반떼다, K5 이런 거다, 그런 건 갭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근데 수출은 리스크가 있냐고. 리스크 없어요 사실. 아예 리스크가 없다고는 못하는데 거의 리스크 제로입니다. 특히 딜러는. 수출업자는 리스크가 생기겠지. 본인도 차를 사놓고 이게 빨리 외국에서 사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안 사가. 그러면은 딜레이 되는 만큼 내가 돈이 나갔으니까 리스크가 생기겠지만, 사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딜러는 리스크가 생길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비용,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게 얼마고 더 잘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는 600 주는데 여기는 650 줘. 그러면은 여기 600보다 650 주는 데가 있구나 하고 알아보다 보면 전화도 몇 통 더 할 거고, 그런 수고스러움은 있겠지. 근데 그 수고스러움이 크진 않겠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남겨 먹고 이런 거는, 그건 당연히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 공짜 없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폐차비 드릴게요 하고 중간에서 이제 뭐 100만 원 줘놓고 실제로 수출은 300만 원 나가네, 200만 원 남겨놓고, 이거는 창조경제냐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 진작 좀 차나도로 전화 주시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간 딜러한테 전화하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폐차를 한다 해놓고 수출을 보내고 이러면 사기잖아.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기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제가 폐차를 정말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수출이 나가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폐차비 100만 원 드렸는데 수출로 180에 들고 간대요. 그럼 제가 한 50 더 드릴게요. 수출로 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속이고, 수출이 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 폐차할게요 해놓고 수출 보내고,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좀 오래되고 연식이 많이 지났고 키로수가 정말 많은 차들, 사실 20만 미만에서는 웬만하면 내수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차량 상태나 종합적인 거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왜냐면 차 상태가 외관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수리비가 정말 아까 민정 씨 말한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수가 가능한 차임에도 타산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덜 받더라도 수출 보내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딜러가 잘 얘기해서 속이지 않고 좋은 가격 이왕이면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속지 않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출이 호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키로수 많고 오래된 차 타시고 계시는 분들, 내가 조금 더 타다가 바꿀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가격을 알아보세요. 내 차가 수출이 가능한 차인지, 아니면 폐차가 가능하더라도 조기 폐차 대상 차인지. 조기 폐차 대상이면 그냥 폐차비 80 받을 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폐차비가 200, 150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차를 바꾸는데 팔고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차나도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차나도로 연락 주시면 저희한테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가격이 괜찮으면, 이왕이면 저희한테 알아봤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더 좋죠. 근데 전화 한 통해서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이 차는 지금 뭐 수출도 가능한 차고 대략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 나오네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더 이상 다른 데서 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오래된 차
막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서 한번 차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연식 많은 차 타시는 분들,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한테 진짜 정말 좋은 꿀팁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영업 비밀인데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고객님들 많이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니까 숨길 필요가 없지. 저격당하는 거 아니에요?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정도를 걸으면 돼. 나쁜 짓만 하면 돼. 우리가 막 고객한테 수출 100만 원 드린다고 하고 500씩 받아 뒤에서 그럼 그건 저격 당해야지. 그럼 바로 뭐가 되냐? 바로 날아가는 길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저격할 이유도 없지. 정직한 딜러가 많기도 하고 내 주변에 그분들은 다 저처럼 하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격을 당할 수가 없어요. 간혹 못돼 처먹은 놈들이 지금 이제 100만 원 주고 중간에서 뭐 2, 300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영상 때문에 못 남겨 먹게 되니까 불만은 생기겠지. 불만 갖지 마라 이 놈들. 나쁜 행동이야.